찾아라 찐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지누스인데요.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면 주가가 많이 오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다면 오늘처럼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리포트도 나왔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외형 성장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을 일단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지누스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누스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26%대로 크게 밀립니다. 현재 79,100원 선, 8만 원 선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0만 8천 원이었습니다. 오늘 주요 이동평균선 모두 이탈한 상황이고요. 현재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하락의 이유들 그리고 현재 주가가 타당한지 하나하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일단 2분기 어닝 쇼크의 실적이 나왔고요. 이 북미 중심으로 매출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2,51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 같은 기간 54% 감소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외형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수치였습니다. 어닝 쇼크 실적이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20% 가까이 하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도네시아 공장이 중단된 영향도 있었지만 실적이 부진했던 주 이유는 바로 선봉량이 부족해서 북미 중심으로 매출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선봉량이란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미국 법인 쪽 실적까지 악화시켰습니다. 네, 매출 대부분 자체가 미국 매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높은 운임과 원재료 가격도 부담이었지만 원가율이 일단 예상한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이 고정비 때문에 추정치보다 무려 50%가량 하회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앞으로도 부진할까요? 일단 리포트 쪽에서는 일단 내년 추정치까지는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재료와 운임 부담을 가정했는데요. 올해와 내년의 실적 추정치를 낮췄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 예상보다 낮추게 되면서 매출은 1조 1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가량 눈높이 낮추면서 1조 4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일단 2분기도 부진했고 하반기에는 선봉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구입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미국 법인 쪽에서는 조금 안정화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씩 부진 원인들이 완화되고 가격 인상으로 감소폭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도 9.5%대로 하향했고요. 일단 원재료 가격과 운임 강세 이 부분이 연말까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된 포인트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누스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전 관점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긍정적인 관점이 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7개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했었는데요. 지누스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오히려 다른 7개국 대비해서 인도네시아는 낮게 관세가 설정이 되면서 오히려 점유율 확대 기회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누스가 큰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선봉량 부족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폭 우려가 크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매트리스 성장과 제품과 시장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주가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FA 팀장님 연결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누스 2분기 어닝 쇼크 실적이 나왔어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닝 쇼크를 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단기적인 영향일까요?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조금 부진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특히 이제 매출은 좋았습니다만 2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좀 급감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이제 전망치보다 부진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지금 선봉량이 좀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구입 문제에 따라서 미국 법인 램프업 지연 등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하락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기존의 10.9에서 9.5%까지 지금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이라든지 코일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운임 강세가 좀 연말까지 지속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연말까지도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매트리스가 좀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제품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시장의 다변화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거의 하한가까지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목표 주가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오늘 상당히 지수가 많이 내려가면서 8만 원 선까지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거의 하한가 부분까지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세요. 일단 저는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신규 매수는 좀 접근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점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지만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신규로 좀 매수를 접근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지금 매도를 못 하시고 지금 기존에 좀 어떻게 보면 물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121선까지 좀 확인되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를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93,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금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스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보수적인 관점 주셨고요.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찐리포트였습니다.